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했던 작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개를 키울 때는 마당에서 목줄을 채워서 길렀었어요. 음식 찌꺼기를 솥에 끓여 밥을 주기도 했고, 또 겨울에 꽝꽝 얼어있던 물그릇이 기억이 나요. 허름한 판잣집에서 살고 있던 그 큰 개들은 저만 보면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꼬리를 흔들 때마다 전봇대에 꼬리가 부딪혀 피가 났지만 절대 꼬리 흔들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나를 보면 엄청나게 반가워했던 그 개의 마음이 어느 누군가의 한 끼 식사로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강아지와 각별한 마음을 나누게 된 건 작은 발와리 하나를 키우면서였어요. 그 강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이어져서 제가 자란 뒤에 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됐는데요. 한 이불을 덮고 방 안에서 같이 살게 됐죠. 그 강아지와 제가 어릴 적 마주했던 그 개들은 분명 서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동물 덕분에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위험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개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잔인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종종 개를 잡아 먹곤 했어요. 개를 잡고 손질하는 모습은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닭고기라고 주셨던 그 음식이 개고기였고 나중엔 저도 거부감 없이 개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일상적인 사건들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건들은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개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은 저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저의 관심은 개에게 많이 쏠려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이용당하는 이 개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1m도 안 되는 짧은 줄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개들, 더러운 밥과 끔찍한 추위, 그리고 더위,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개들은 간간히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점점 사람의 폭력성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고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끔찍했어요. 그러한 생각들을 골똘히 하고 있다 문득 작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개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이전에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보시면 제가 애용하는 캔버스 크기가 있어요. 이걸 잔뜩 구매했었는데 역시 같은 크기의 이 캔버스를 선택했어요. 저는 작게 작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캔버스에 천을 씌우고 파스텔과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입마개를 하고 있는 큰 개예요. 개를 그리면서 사람의 잔인함을 그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를 보여주면 그 야만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개는 사람의 허락 없이는 짖을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사슬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입마개는 개의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어요. 배경은 단순하고 어둡게 그려서 개의 눈빛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개를 인간의 삶에 끌어들였으면서 한치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린 그림은 상처를 입은 개 앞에 놓인 피 묻은 벽돌입니다. 자신을 해친 도구 앞에서 개는 묵묵히 앉아 있는데요. 이 벽돌은 바로 그 강아지의 얼굴을 내리친 범행 도구예요. 개를 잡을 때 사용했던 벽돌이 떠올랐고 이 피 묻은 벽돌을 그려서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과연 이 동물이 야만적인 건지 아니면 이 동물에게 가한 인간의 행동이 야만적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음은 작은 발바리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이 얼굴 주변에 철사로 만든 올무가 보입니다. 올무 너머의 강아지는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지만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 올무를 든 사람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이 강아지는 올무에 대한 공포를 애써 외면하고 그 너머의 사람만을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마지막 그림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작은 발바리가 서 있습니다.
그림자의 손끝을 자세히 바라보면 무언가 네모난 게 들려져 있는데 바로 강아지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 벽돌이에요. 역시나 강아지는 사람이 자신을 내리칠 것을 알고 있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안녕 하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건 개를 부르는 몸짓이자 개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동작이기도 해요. 또 이 슬픈 눈의 강아지가 자신을 죽이더라도 사랑했던 주인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후에 캔버스에 아주 특별한 작업을 추가했어요. 바로 쇠사슬을 캔버스에 감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유도 배려도 동정심도 없는 이 개를 억압하는 목줄이야말로 내가 사는 이 잔인한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캔버스 테두리에 개의 목줄을 두르고 그 목줄을 쇠사슬로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 쇠사슬을 이용해서 이 캔버스를 벽에 걸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결코 과장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에요. 모두 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 비롯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사건들이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은 해드리지 않을게요. 아직도 제 마음에는 큰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이 작업은 저의 경험과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던 문제, 그리고 그림을 넘어선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엮어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어요. 작업의 아이디어에서부터 그리고 제작 과정은 물 흐르듯이 정말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건 드물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오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개를 그렸지만 사람을 그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개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저 역시 문화와 환경, 시대적 그 무엇이 됐든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그 폭력과 억압에 대해 저도 잘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의 처지가 마치 저 개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져서 더 개에게 집중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업을 계기로 저는 제가 가진 문제에 대해 더 직면하게 되었고 또 제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작업은 일종의 증거물이에요. 그림 속 개들은 사람에게 당한 폭력의 증거이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도구와 캔버스를 감싸는 이 쇠사슬은 인간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물건이 흔해 빠진 이 시대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정말 자연스럽게도 야만의 시대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작업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